이명박 전에 있었던 방금 왜냐면 학교가 그 건물 지을 젊은이들의 시사 이야기 Y. 네, 안녕하세요. JBS 아나운서 이아람입니다. 오늘 3명의 패널분들과 함께 대학생판 썰전이죠. Y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5월 셋째 주 방송제에서 왜 뒷북이야? 라고 생각하시지 않도록 핫한 이슈들로 모았습니다. 자, 우선 함께 해주실 패널분들 먼저 소개해드릴게요. 인사 부탁드립니다. 먼저. 네. 저는 지금 서울시립대 도시사회학과 재학 중인 육준혁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3학년 재학 중인 조재윤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연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2학년에 재학 중인 안수진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처음 주제는 거의 오랜 시간 동안 지금 끙끙 앓고 있고 전 세계가 지금 주목하고 있는 문제인데 북한 문제에 관한 거예요. 북한은 도대체 왜 도발을 계속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한번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육준혁 씨는 혹시 이런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 위협 미사일을 발사하고 실험을 하고 위협을 하겠다 해서 자기가 원하는 교류를 이끌어내겠다든지 아니면 지원을 이제 우리한테 달라 뭐 이런 식으로 제 생각에 이제 때를 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조재현 씨는 어떻게 보시나요? 예, 저도 방금 패널 본 생각이랑 굉장히 비슷한데 전 정부 때부터 우리나라가 굉장히 좀 강경한 입장을 취했죠. 그래서 북한이 자신들이 원하는 그런 어떤 벼랑 끝 전술로서 우리한테서 이렇게 좀 원하는 바를 얻어내는 그런 스탠스를 사실상 취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졌기 때문에 굉장히 수위를 높여가면서 전시 상황, 선언, 그것도 김정은이 나와서 얘기를 하고 이러면서 그래서 그런 도발을 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편으로 또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박근혜 대통령의 입장인데요. 그게 이제 남한의 입장을 대표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박근혜 대통령은 또 미국 CBS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자꾸만 도발을 하면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될 거라는 강경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반드시 대가를 치르도록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혹시 패널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한데요. 지금 지난 대선에서 보듯이 안보 문제가 상당히 이렇게 어떤 대선 이슈로 부각되었기 때문에 박근혜 정부 측에서도 그거를 갖다가 단순히 이제 북한 요구를 들어주거나 대화를 시도하겠다 이런 것보다는 도발에 대해서 굉장히 강경한 자세를 취하겠다 이러한 자세가 어떻게 보면 지금 지지층을 더 흡수하고 지지율을 더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이기 때문에 이런 차원에서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 강경 대응하겠다 이렇게 말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면은 이 지금 이렇게 강경한 태도를 취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시는지 그것도 궁금해요. 처음에 방송 부분에서 이제 뭐 요즘 핫한 이슈들을 가지고 얘기해보자 이런 얘기 하셨는데 조금 핫한 거를 말씀을 드리자면은 무수단 미사일이 철수를 했죠. 내놓고 있다가 우리가 계속 강경하게 나가니까 한 발 뺐어요. 예, 이런 것만 봐도 저는 지금 대북 정책을 강경하게 끌고 나가고 있는 것은 굉장히 예전에 대화를 통해서 뭔가 풀어내려던 시절보다 시류를 좀 취하고 있고 되게 맞게 가고 있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저는 좀 강경한 태도에 대해서 좀 반대 입장을 갖고 있어요. 일단 그냥 인류애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북한 그냥 너무 뻔한 얘기지만 한민족인 거고 그 전에 일단 인류인 거고 그런 점도 있고 네 그렇습니다. 네. 갑자기 생각이 섞였네요. 하나 더 덧붙여서 말씀을 드려도 말씀해 괜찮을까요? 제 생각에는 좀 이게 강경하게 끌고 나가되 전면전을 우리가 피해야 되다 보니까 조금 이제 대북 심리전을 우리가 좀 장기적으로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저 여기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첫 번째로 전면전의 가능성을 최소화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의 생각에는 오히려 강경하게 나가면 전면전이 일어날 가능성이 훨씬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심리전을 장기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승자의 입장에서만 생각을 한 거예요. 입장을 바꿔서 생각을 해보자고요. 심리전이 장기가 된다면 오히려 배고픔이 더 지속이 되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좀 더 인류적인 생각에서. 저는 방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좀 반대 입장인데요. 왜냐하면은 이게 제 생각에는 강경하게 나가는 것이 강경하게 나가거나 아니면 좀 더 이웃
그 일본, 러시아, 이제 중국, 미국 같은 그런 나라들과 협력을 해서 이제 외교 게임을 하는 게 좀 더 이렇게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 유연하게 이제 대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물론 당장은 그렇게 심리전하고 우리가 지원을 좀 하지 않고 이제 도발에 대해서 강경하게 할 경우에 이제 북한 주민들이 이제 굶주림에 시달리고 그러겠지만 그 장기적으로 보자면 북한 주민들이 이제 그런 상황을 깨닫게 되면 그 민중 봉기라든가 북한 정권에 대한 저항 등으로 이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 북한과 이렇게 통일을 바라기 위해서는 결국 그 북한 정권이 그게 무너지는 것을 기대해야 된다면은 이렇게 그 심리전이 그 장기적으로 이제 바라보는 게 더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지금 제가 이제 여기 질문을 보니까 중요한 게 하나 빠진 것 같은데 우리가 핵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북한이 지금 3차 핵실험까지 성공을 했는데 이거를 막으려면은 이제 진짜로 자꾸 제가 강한 표현을 쓰게 되긴 하는데 좀 멀리 본다면 진짜로 우리가 한민족인 북한 사람들을 위한다면은 일단은 지금 그 북한 정부의 팔을 좀 꺾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흘러 들어가는 달러 다 차단하고 핵실험 못하게 막아야죠. 안 그러면 지금 당장에 지금 한반도가 위협을 받고 있거든요. 핵을 만들기 직전이니까요. 이 부분 되게 우리가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다고 보고 강경이 아닌 대화를 주장하시는 분들이라면 핵에 대해서 좀 한 번쯤 생각을 해보셨으면 하는 마음이 항상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 보았는데요. 이제 마지막으로 의견을 정리하는 시간이에요. 김정은의 행동에 대해서 각자 한마디씩만 평을 남겨주신다면 어떻게 해주실 수 있을까요? 아직 나이가 어려서 철이 없는 것 같은데 철 좀 들라고 싶습니다. 한마디 평 남겨달라고 하셨는데 사실 지금 질문 중에 제일 어려운 것 같긴 합니다. 수령님이라고 불러드려야죠. 수령님 이제 그만 정말 하셨으면 좋겠고 무서우니까 좀 이제 한반도 전체를 좀 바라보실 수 있는 그래서 좀 많은 사람들 얘기도 좀 들으시고 하실 수 있는 시각을 기르셨으면 합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행동은 분명히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네, 반드시 고쳐야 하는 문제고요. 지금 우리 게다가 한반도의 문제에 더 얽매여 있으니까 더 관련돼 있으니까 하루빨리 정신을 차리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북한의 도발에 대한 이야기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다뤄볼 주제는 아베 망원 퍼레이드인데요. 어제 일본에선 미 군정 종식 기념일 행사가 열렸는데 일왕이 참석하고 그 자리에서 아베 총리가 일왕 만세를 외쳤습니다. 일왕 만세. 도대체 아베는 왜 자꾸 망언을 해대는 걸까요? 그냥 한마디로 말하자면 아베 자체 사상이 사실상 공국주의고 극우주의고 또라이 사상이기 때문에 이런 망언을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되게 이게 어느 나라든 아니면 작게 학교든 어디든 어떤 단체든 이렇게 할 때 보면은 이렇게 과거의 영광을 이렇게 앞세우는 거는 그 단체에 대한 어떤 국가면 애국심이 될 테고 그런 단체면 소속감이 될 테고 그런 걸 고취하는데 되게 보편적이고 쉬운 방법이긴 하죠. 다만 이제 일본은 그게 좀 군국주의 시대였기 때문에 그게 좀 문제가 되는 건데 아베 같은 경우 좀 그런 걸 좀 노리는 것 같습니다. 과거 말씀대로 좀 그래도 자기들 입장에서는 찬란했던 그런 역사 시절을 좀 내세움으로써 어떤 국민들의 다시금 그런 애국심 고취 그런 것을 노리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죠. 뭔가 어떻게 보면 일본이 우리를 얕잡아 보고 있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러한 면이 이제 역사인식의 부재에서 온 것이다. 우리나라의 이제 학생들도 그렇고 국사에 대한 그런 뭔가 교육 수준도 그렇고 많이 부족하다는 게 실정이에요.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요? 어떻게 보면 이게 문제점일 수도 있겠죠? 패널분들의 의견을 듣고 싶은데 네, 되게 좋은 말씀 사회자분께서 해주셨는데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국사 교육의 문제가 어떤 정통성에 기반하지 않고 있다는 거 이게 좀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뭔가 좀 이 교과서가 학생들 애국심을 좀 고취할 수 있게 뭔가 이렇게 이때부터 이렇게 내려져 왔고 중요한 건 이제 근현대사 부분에서 이승만 대통령이 남한 단독정부 수립을 해서 지금 이게 우리나라 현 정부의 모태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정통성이 고종의 대한제국 넘어서 조선에서 이렇게 내려온 것이다. 태극기를 그대로 쓴 것을 예로 든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좀 뭔가 진짜로 이게 우리 국사다라는 생각을 좀 학생들한테 심어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것이 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 생각엔 오히려 이제 정통성 문제는 사실 잘 이제 부각되어 왔지만 오히려
그 우리나라에서 그 우리나라 역사에서 좀 우리가 뭐 잘못되고 반성해야 될 부분은 이제 부각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 부각되지 않았던 걸 통해서 오히려 이제 그 역사 교육의 문제점이 발생했다 보고요. 그 예를 들자면은 제주 4.3 뭐 그런 사건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사실 그 회피하고 있는 면이 많아서 오히려 이제 우리가 반성해야 되고 또 우리 자신이 또 이게 다시 되돌아봐야 돼 이런 점에 대해서는 좀 이제 무시하고 있어서 오히려 이런 점에서 이제 역사 교육에 이제 부재가 발생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일단 내용보다는 우리나라의 역사 교육 체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솔직히 중고등학교 때 공부하는 이유가 좀 단편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직설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대학에 오기 위해서, 취업을 하기 위해서. 그거 다들 아시잖아요? 그러면 역사 공부를 그 정도로 의무화하거나 비중을 둬야 되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사실상 뭐 국사 교육의 내용이나 교과서의 내용 자체에도 뭐 문제점이 있고 그것도 고쳐야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어린 아이들도 이게 그냥 시험을 위한 내용, 그냥 단순히 뭔가 객관식에서 틀리지 않기 위한 내용, 그럼 그냥 전혀 시험을 위한 내용이 아니라 진짜 이게 우리나라의 역사고 이게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국가의 과거이다, 이런 인식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아베 총리에게 한마디씩 해주시는 걸로 끝을 내볼게요. 먼저 해주실까요? 아, 네. 아베 총리님 주제로 사실 얘기를 많이 해보려고 했는데 관심을 사실 많이 못 받으셨습니다. 우리 아베 총리 얘기를 많이 못했는데, 네, 마음 참 잘 이해합니다. 요새 왜 그러시는지도 제가 잘 알고 있고요. 근데 좀 안 그러셨으면 좋겠고요. 나중에 이제 좀 멀리 좀 내다볼 수 있는 눈을 기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뭐 결국에 좀 얻을 수 있는 게 많지 않으시거든요. 그 부분 좀 잘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가 하고 싶은 말은 뭐 대대로 지도자들은 오래 살기를 원한다 그러잖아요. 네, 아베 총리님께서도 오래 살고 싶으셔서 욕을 많이 듣고 싶으신가 봅니다. 제가 그래서 한마디 거둘게요. 적당히 이 새끼야! 사실 아베 총리가 왜 그런지는 이제 뭐 머리로는 이해할 수 있죠. 왜냐하면 뭐 일본 내에서 방사능 문제도 있고 좀 불만이 많으니까 자꾸 외부로 돌리는 것 같은데, 그 제 생각에는 이제 그 사람이 항상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그 인과응보를 받는다고 자꾸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속된 말로 이제 지랄을 하면 이제 아무래도 일본이 조만간 지진 한번 나거나 후쿠시마가 또 터져서 가라앉을 것 같습니다. 네,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세상입니다. 아베 망언, 그리고 그에 못지않게 우리나라의 역사 교육 방침까지 우리 윗분들도 잘 해결을 해주시고 또 우리들부터도 역사의식을 견고하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사실 저희 학교 서울시립대학교는 반값 등록금을 실행해서 이제 굉장히 많은 이슈가 되었죠. 우리 학교 학우들은 많은 혜택을 받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다른 학교, 사립학교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등록금을 잘 인하하지 않는 것 같아요. 도대체 왜 대학을 다니면서 우리는 교육을 받으면서 이렇게까지 비싼 등록금을 내고 다녀야 하는 걸까요? 학생이 주체가 되지 않는 구조가 좀 기본적으로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매년 초에 등심위라고 그러죠. 등록금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이제 등록금을 정하게 되는데 학생 대표가 참여를 할 수 있게는 돼 있습니다. 학생 대표, 뭐 학교 대표, 뭐 재단 대표 이렇게들 나와서 등록금을 같이 정하는데 학생 대표는 이제 의견만 낼 수 있지 어떤 거부권이나 이런 것을 갖고 있지가 않아요. 이런 것들이 좀 많이 개선이 돼서 학생들에게 권리가 좀 지금보다 확대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저도 이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네, 우선 등심위에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그 등심위에 참여하는 학생과 교직원, 그리고 교수, 그리고 동문회까지 그런 비율이 있는데요. 그 비율에서 학생이 차지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그리고 절대적으로 적다는 거죠. 학생의 비율을 높이는 식으로 민주화를 좀 더 이루어져 갔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패널로 참여해주신 조재현 패널분과 안수진 패널분은 고려대와 연세대, 즉 등록금이 꽤 높은 3위대에 다니고 계십니다. 얼마인지 혹시 여쭤봐도 될까요? 저는 그나마 학교에선 적은 편인 한 학기에 350에서 60 정도 그렇게 내고 다니고 있습니다.
네, 저희 학교도 저도 지금 사회과학대 사회대 재학 중인데요. 사회대가 그나마 제일 가장 싼 등록금을 책정하고 있어서 360 정도 내고 있고요. 친구들 중에 뭐 스포츠 레저과나 뭐 공대가 많은데 그 친구도 뭐 700에서 800까지 간다고 하네요. 네, 그러면 서울시립대학교 학생이신 육준혁 패널 분께서는 어떻게 되시나요? 저는 이번 학기에 114만 원. 네, 과가 과가 제가 도시사회학과 그 도시과학단 후속이어서 제 뭐 공대 친구들이나 뭐 이제 뭐 스포츠 그쪽 경영학과 다니고 있는 친구들은 제가 알기로는 한 130에서 150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일단 저는 이제 114만 원이고 저희 과에 뭐 장학금 받은 친구들이나 뭐 다른 뭐 혜택을 뭐 교과장학금 혜택을 받은 친구들은 뭐 거의 돈을 안 내거나 50만 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저도 서울시립대학교 학생이고 저는 이제 인문대학교 학생인데 저희도 인문대라서 이제 가장 낮은 등록금을 내고 있는데 한 학기에 102만 원 정도 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네, 수치상으로 표현을 하니까 확연하게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서울시립대가 갖고 있는 혜택에 대해서 다른 타 대학 학생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그 반값 등록금이라는 말 자체가 주는 게 좀 굉장히 포퓰리즘적인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몇 년새에 시립대에서 진짜 학교로 들어오는 돈이 그대로 반으로 깎인 건데 그게 진짜 학교가 나중에 이렇게 잘 될 수 있을까? 뭐 그런 부분 생각해 보면은 조금 부정적으로 보이는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반값 등록금이라는 말 자체가 등록금 인하가 아니고 뭔가 이렇게 반값으로 진짜 후려친다는 이런 느낌이기 때문에 네, 사실 좀 그런 것도 좀 보입니다. 네, 반값 등록금 하면서 많은 학교들이 등록금이 조금씩 낮아졌는데, 좀 적어졌는데 교육의 질이 과연 담보가 될 수 있을까? 좀 거기서도 살짝 의문이 들고요. 네, 의문이 듭니다. 제가 속한 그 영자 신문사에서 작년 8월달에 반값 등록금 문제로 이제 그 기사를 낸 적이 있어요. 거기서 취재를 해서 이렇게 알게 된 사실이 뭐냐면 학교 측에서 등록금을 반으로 거둠으로 해서 예산이 줄어든 게 아니고 그 반을 줄여보는 대신 서울시가 이제 주는 그 재정 비율이 더 늘어났다 이런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사실 이런 면에서 보자면은 이제 어떤 크게 교육의 질이 뭐 당장 낮아졌고 제가 이제 반값 등록금 시행된 해에 들어가서 그 전 상황을 잘 모르긴 하지만 당장 교육의 질이 낮아졌다 이렇게는 판단할 수 없을 것 같고요. 이제 다만 어떤 예산의 책정하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사실 되게 민감해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서 뭐 학생 자체를 늘린다든지 아니면 감시 기구를 만든다든지 이런 조치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또 얼마 전 기사를 보니까 사립대 이런 적립금이 11조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등록금 인하는 고작 3만 원에 그쳤죠? 많은 적립금은 다 어디다 쓰고 있는 걸까요? 적립금 말씀하시니까 재밌는 얘기가 하나 생각이 나는데 저희 학교 재단 적립금이 1,500억이었습니다. 이었는데 이 재단에서 그 고위험 자산군이라고 하나요? 그러니까 투자를 하면 안 될 거를 갖다가 이제 고위험 자산군이라고 하는데 제가 경영을 잘 몰라서 거기에 이제 투자를 했습니다. 투자를 해서 1,500억 중에 500억을 날렸다고 해요. 적립금을 가지고 돈놀이를 한 거죠. 하여튼 그런 얘기들이 생각이 납니다. 적립금을 어디다가 쓰고 있는 걸까요? 물으셨는데 저희 학교는 투기에 쓰고 있습니다. 네, 저희 학교의 경우에는 뭐 진짜 의미 없는 대학 순위 경쟁에 돈을 쓰고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이번에 작년에 중앙일보인가요? 거기서 대학교 순위를 발표를 했는데 뭐 저희 학교가 1등을 하고 뭐 서울대가 뭐 1등을 하고 그런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거의 내막을 보면 그게 어떻게 그렇게 된 거냐면 뭐 글로벌 지수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 학교가 국제 캠퍼스라고 인천에 국제 캠퍼스가 하나 생겼는데 그런 거라든지 아니면 외국인의 명수, 뭐 교환 학생의 명수 이런 걸 따져서 그렇게 순위를 낸 건데 그게 과연 학생들의 교육권을 위한 행동인가에 대해서는 의문이 듭니다. 단지 그냥 총장님의 그런 순위 노름에 돈이 쓰이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제 결국 흔히 말하는 등골 브레이커가 중고등학생들에게는 노스페이스라면 대학생들에게는 감당하기 힘든
등록금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Y 함께 하셨는데요. 패널분들 어떠셨나요? 한 분씩 소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두 패널분들께서 너무 잘 말씀을 해주셔서 제가 좀 끌리는 것 같아서 좀 아쉬웠고요. 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대학생들이 좀 더 사회에 관심을 많이 갖고 하고 싶은 말 제대로 할 수 있는 세상, 그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 대학생이 먼저 나서서 주권을 찾기 위해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우선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영광입니다. 무려 JBS 방송제 제가 나와서 지금 신기한데 이렇게 구경도 하고 재밌는 경험 참 많이 했고요. 이 두 분 패널께서 그리고 사회자분께서 되게 많은 좋은 얘기 들려주셔서 저 개인적으로도 참 얻어가고 배워가는 게 많은 시간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일단 오늘 사실 제가 준비는 많이 못했어요. 사실 어저께 늦게까지 술 마셔서 준비를 많이 못했는데 오늘 두 분 패널들이 되게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시고 토론 진행자분께서 잘 이끌어 주셔서 아주 의미 있는 토론이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제 생각에는 이런 자리가 많이 만들어져서 대학생들이나 뭐 이제 그런 우리 나이 또래들이 좀 더 자기 할 말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대학생의 눈으로 바라본 세상 Y, 오늘 소신 있게 발언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함께 해주셔서 또 한번 감사드립니다. 최근 대학생들이 시사 문제에 대해서 조금 무관심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렇게 대학생들끼리 모여서 허심탄회하게 시사 문제에 대한 얘기를 나눠볼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학생들이 시사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기 바라면서 오늘 대학생판 썰전 Y는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